7천억 원. 그게 대장동 개발로 민간이 챙긴 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4년 동안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190번의 재판, 25만 쪽의 기록. 그리고 지난주 1심에서 핵심 인물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개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진실이 가려진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이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는 힘이 됩니다. 2015년 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공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구조를 보면 공공은 이익을 확정해놓고 나머지 초과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민간이 손해볼 일이 없게 짜여있던 기형적 구조였죠. 그 결과 민간은 7,8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챙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구조의 설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 권한을 가진 이재명에게 있었습니다. 공사 직원이 시장 승인 없이 이런 계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대장동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공공을 앞세운 민간 특혜 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검찰은 대장동 핵심 인물 5명을 기소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들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징역 8년, 벌금 4억, 추징금 8억. 김만배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남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 벌금 38억, 추징금 37억. 법원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줄이고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그게 바로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그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공공개발의 설계 단계부터 시장 서명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책임의 정점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은 공공이익 환수의 성공 사례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공공은 1,800억을 받았지만 민간은 7,800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회사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 사례란 결국 공공의 이름으로 민간에게 특혜를 준 구조였던 겁니다. 이재명은 또 말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막혔다. 그러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는 시장 지시로 조항이 삭제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검찰은 직권 남용 배임을 적용한 겁니다. 그의 해명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 이름들은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대장동 비리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회사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인맥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유동규, 정민용 모두 공사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와 가까웠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사업 구조를 짜고 이익 배분 방식을 민간 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익을 보장받은 민간은 그 대가로 정치권 로비와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건 단순한 풍문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연결된 정권형 비리의 전형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측근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정책을 집행했던 공사 간부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만 몰랐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국민은 묻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몰랐다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대통령이 공공개발의 설계자였다면 그 책임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서울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49%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민심의 심판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 이익, 인맥.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패는 반복됩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별도 사건은 임기 후 재판 재개 예정입니다. 즉, 지금의 판결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언론은 4년 동안 수백 건의 내부 녹취, 계좌 흐름, 로비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판결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재권자의 책임뿐입니다. 8부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이다. 진보 진영은 말합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권의 음모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민간 이익, 구속된 간부들, 유죄 판결받은 실무진.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의의 회복입니다. 법과 상식의 복귀입니다. 국민은 정치가 아니라 상식을 원합니다. 누가 권력을 쥐었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익은 누가 챙겼고 책임은 누가 졌는가? 답은 이미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익은 민간이, 책임은 부하가 졌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무죄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패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4년의 재판, 수천억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분노.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는가? 대장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권의 부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과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치 보복일까요? 아니면 늦은 정의의 귀환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로 진실을 지키고 구독으로 정의를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이 대한민국의 상식을 세우는 시작입니다.